거의 1년 가까이 미친기 감독이 매주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사전 설명을 잠깐씩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이게 재밌다는, 이 사건을 더 재밌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예기치 않았던 의외의 장면을 저 미친 사람이 또 발견을 했어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발견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발견을 했어. 자, 무슨 얘기일지 미친 김 감독 모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의 주제가 해경 1, 2, 3정의 미스터리예요. 해경 1, 2, 3정, 그러니까 해경 1, 2, 3정은 세월호가 넘어지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선박이 있었잖아요. 선장을 구했던 그 선박이 해경 1, 2, 3정이에요. 근데 1, 2, 3정과 관련해서 기억해 보시면 이해 못할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선원들부터 구했잖아요. 근데 선원은 이제 몰랐다고 그랬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1년 전, 무려 1년 몇 개월 전에 파파이스에서 선원인 줄 알았다. 알고 가서 구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 외에 석연찮은 지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파이스를 통해서 제가 선원장인 줄 알았다. 처음부터 선원인 줄 알고 구한 거다. 조타실에 무슨 일반 승객이 있냐. 이렇게 정황만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증거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도 선원인 줄 알았다고 하는 변명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근데 그 미스테리를 세계 최초로 진짜 세계 최초로 김 감독이 풀었어요. 알았다는 사실을. 자, 오늘 그 얘기가 골자인데 예. 지금부터 봅시다. 예. 아홉 시 반에 현장에 도착했고 고무보트로 구조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구출했던 사람들이 기관실 선원인 줄 우리 나중에 알았죠. 일반 승객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선장을 구한 거죠. 조타실에 있던 조타실 선원들 구한 것들. 유명한 장면이죠. 예. 이것도 유명하죠. 그리고 예. 조타실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까 고무보트를 타고 기관실에 있던 선원을 구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기관실에 있던 선원들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저기서 첫 승객을 구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차단했죠. 기관실 선원이라고 저게. 그리고 해명은 왜 선원부터 구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선원인지 몰랐다.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고 옆에 선장 구한 장면을 보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왜 선장부터 구했냐고, 선장부터 탈출했냐고 그랬더니 해경 1, 2, 3정에서는 우리는 승객인 줄 알았다. 네. 그렇게 해명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 앞에서 구한 것은 선원인 줄 알고 구한 것일 수밖에 없다. 조타실이 거기 있고 그렇죠. 거기는 일반 승객이 못 가니까. 이렇게 이제 배 구조와 정황을 들어서 이제 반박을 했던 게 1년 전쯤의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는 여기를 떠납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고 배는 떠났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도착하자 먼저 한 장면은 네. 기관실 쪽에서는 조타실 쪽에서는 이 두 개를 구한 게 가장 먼저 한 행동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는 1, 2, 3정은 다시 세월호를 떠납니다. 예, 후진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공개된 화면의 전부였으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외의 행동들이 있었다. 어떤 거냐? 자, 보시면 이거는 한번 그 파파이스에서 다뤘던 장면인데 그렇죠. 예. 그때 어떤 때 다뤘었냐면 이 배에 비상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버튼들을 안 눌렀다. 왜 안 눌렀냐? 그 비상 버튼들이 이 조타실 그리고 방송도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지금이라도 탈출하라고 방송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조타실에 가면은 그 시설이 방송 시설이 있는데 바로 올라가자마자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여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해경 한 명이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경은 조타실에 배가 기울어져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요 캡처 장면을 제가 한 1여 년 전에 방송하면서 보여주면서 무슨 소리 해경 들어갔다 여기 이 안으로 네. 조타실에 들어갔는데 네. 들어갔는데 방송 안 했단 말이지. 네. 여기까지가 다른 곳의 전부였어요. 파파이스에서도. 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에 배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해경은 떠났고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개됐던 동영상을 캡처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이 남아 있어요. 한 명하고 네. 머리 그때 여기 못 하나. 봤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머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경이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화면이 끊겨요. 네. 딱 끊겨요. 올라가자마자 딱 끊겨버려요. 끊겼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도 이 배를 타고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 이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배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선원이에요. 선원 한 사람은 배에 남고. 처음에 해경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탈출할 생각을 안 해요, 선원인데. 이 배는 떠나잖아요. 자기를 쭉- 구조하러 온 해경배가 떠납니다. 뒤로 밀려나는데 네. 선원 한 사람 남고 딴 데 봐요. 그리고 해경 한 사람은 조타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딱 끊기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은 굉장히 찰나로 지나가는 장면이라서 네. 이 장면을 일부러 찾으려고 찾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여기 뛰어 올라가는 장면만 그때 눈여겨봤지 여기 요 머리통은 못 봤어요 그때. 지금은 이걸 왜 못 봐 그러는데 그것만 보고 그것만 신경 쓰지 않으면 못 볼 정도로 빨리 지나가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김 감독이 미쳤으니까 이거 찾은 거예요. 찾은 건데 여기서 끊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근데 10초 사진이 공개가 이제 돼 있으니까 여기와 사이에 시간차가 10초거든요. 네. 이 동영상의 맨 마지막 타임에서 여기를 재보니까 10초인데 이상했어요. 저 이걸 보면서 10초 만에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사람 같이 찾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동영상이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네. 모르는데 시간상 요 동영상이 캡처된 거로부터 10초 후에 사진은 공개된 게 있어요. 네. 그 사진에는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10초 만에 이 사람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10초 만에 이 사람은 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김 감독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김 감독은 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단 나중에 올라가고.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선원 보세요. 이따 표정 보실 텐데 제가 슬로우로 보여드릴 텐데 태연하게 저쪽 그분의 표정이 어디서- 그냥 무표정한 거 아니야, 그냥? 어쨌든. 이따 보세요. 표정을 떠나서 표정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 10초 만에 이 사람들이 올랐다 내려가고 이 사람이 탔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그리고 요 경사로에서 이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지금 경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약간. 그리고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한 지점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배가 후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후진하면서 끝나거든요. 예. 이 사람들 배 물론 배가 뒤로 후진을 너무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갔다가 푹 뛰어가지고 배를 붙잡고 탔을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구성이 네,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10초에 탔으면 10초만 기다리다가 후진하지. 예. 이상하다고 생각한 야, 거요. 이상하다. 막 당연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의 일부를 풀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미스테리. 아무도 미스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틈새에서 미스테리를 찾아서 미스테리를 풀었어요. 김 감독이. 네. 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싱크를 맞추자. 드디어 초계기가 또 쭉 이어서 찍었어요. 파일은 나눠져는 있지만 이 영상 보면 3시간 분량 정도로 찍었거든요. 9시서부터 거의 12시까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쭉 이어져요. 중간에 잠깐 꺼진 데 말고는 쭉 이어져요. 그러면 이걸 편집해 보시면 알겠지만 타임라인 위에 딱 올려놓고 다른 영상들을 툭툭툭툭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맞춰보면 다 동기화되잖아요. 이걸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PPT를 넣었는데 뭐냐면
이 오늘 찾게 될 것을 만약에 이 장비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HD 정도 화질에다가 4개를 우겨놓으면 화질이 4분의 1씩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다 HD를 4개를 원본으로 볼 수 있는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4K 장비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D TV 4대를 동시에 놓고서 싱크를 맞추면서 디테일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펀딩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찾게 된 거 여러분 덕분입니다. 파파이스 애청자분들요. 한번 싱크 맞추는 거 어떻게 맞춰 전달을 한번. 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모든 영상들을 그 초계기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는 없는 화면이고. 네, 꺼졌다가 이제 다시 나오면 이렇게 쭉 나오죠. 요 장면하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고, 요 장면이 여기-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고, 여기 보면 요 장면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움직임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다리 뻗는 거, 손동작 이것까지 다 일치해요.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만 보세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만. 음. 요쪽하고 요거만 보시면 어떻게 싱크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요 장면하고, 요 예, 장면하고 뒷사람 이렇게 잡으면서 움직이는 거 같은 똑같잖아요. 시간대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을 이제 이 초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기, 저 기준점을 놓고 다 맞추는 거지, 이제. 다 맞춰가지고, 멀티 화면으로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이 CCTV 설치한 것처럼 다양하게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구조 현장을 보면서 이 카메라로 보다가 이 카메라로 보고 막 보고 한 카메라가 꺼지면 저쪽 카메라로 보고 이걸 이제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보세요. 요 장면을 보시다가, 요 장면이 요 장면이라는 거죠. 이 카메라에서는. 그렇죠. 이해했죠? 이렇게 조각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각조각 맞춤을, 퍼즐을.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것이 이제 요 장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의문을 풀게 됐어요. 네. 네. 꼭 마라톤 릴레이 중계하듯이 이 카메라보다 이 카메라가 꺼지면 저쪽으로 또 보고. 왜냐면 해경이 네. 공개한 사진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배에 타거나 없어지었거든요. 그러면 공중이든 저쪽이든 어디서 헬기든 초계기든 어딘가에서 혹시 찍지 않았을까?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제가 이걸 재구성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다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올라가죠? 네, 이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파파이스에서 보여줬어요. 여기 딱 끊기거든요. 여기 요 장면에서. 네. 여기 딱 올라갈 때, 여기 지나갈 네. 때. 네. 딱 끊기고 여기를 딱 지나가는 순간에 딱 끊겨요. 그런데 중계를 봤죠. 배가 이제 뒤로 쭉 빠르게 뒤로 물러나요. 요 시간대 탈출할 여유가 없어요. 그 직후에 네. 이게 10초 후 사진이고요. 다시 아, 예. 다시 보세요. 같은 시간대로 연결한 거예요. 이건 슬로우 재생입니다. 제가 네. 표시해뒀어요. 초계기가 찍었더니 배가 쭉 빠지더라고요. 쭉 뒤로 뒤로. 빠져요. 그냥 탈출 안 해요. 점프 안 하고. 예. 그리고 10초 근데 후에 사진은 안 보여요. 예.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안 보였나? 30초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이게 30초 후에 예.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저 머리 까만 거 보이는데요. 이따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저쪽에서 찍은 게 또 있으니까. 여기 머리통 보여요, 이거? 머리통 헤드가 보입니다. 이거 보이냐고?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이 머리통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해경도 내려와 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알겠죠? 아, 둘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을 막 맞춰가지고 다른 시간 시크를 한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다른 카메라가 저 장면을 잡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사실은 너무 영상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뭘 맞춰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된 거지, 영상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들어갔고 해경은 들어간 상태고요. 이 선원이 참 재밌는데 자, 네. 선원이 엉덩이를 걸친 상태에서 약간 누운 거예요. 상체를. 그러니까 이 안 사진은 찍히는 안 거죠. 나왔지. 안 나오고 약간 누운 상태예요.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안 나왔다고. 10초.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 누워서 있다고 계속. 네, 약간 왜 누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왜 상체를 젖혔는지 지금 이 급박한 순간에 이 사진 그리고 사실은 왜 안 탔냐고. 봐봐요. 일반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렇죠? 해경은 왜 선원부터 구했냐고 했더니 일반인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 일반 승객. 일반 승객을 왜 남기고 가, 해경이. 말이 안 되잖아요. 승객이 남아 있는데 그냥 태연하게 가. 가요. 말이 안 되죠.
네. 거짓말인 거예요. 일반인들 알았다는 건 완전 개뻥인 거지. 그리고 참 드디어 이제 이 선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원이 누구냐면 파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조타수예요. 이거 좋다 했던 사람이에요, 직접. 예, 그 사람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 그 사람만 남아있고, 해경한 네. 사람 남아있는데, 네.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면 무조건 태워야 되잖아. 당신 왜 남을래? 쓰려고 그래? 강제로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남겨놓고 떠납니다, 배가. 아니 저는 이 사람들도 이상했지만 저 딴점 피우면서 막 살려고 여길 뛰어야 되는 사람이 저쪽을 보고 있어요. 올라갈 의사가 없어요. 1, 2, 3정으로. 그러니까 1, 2, 3정은 일반 승객이면 놓고 갈 리가 없고요. 일반 예. 승객이면 자기를 구출한 배를 안 탈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를 떼놓고 가는데 살려주자 하고 손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태연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 10초 처음 후에 봤어. 10초 후에 해경이 공개한 사진은 이 머리가 보이지 않으나 예. 김 감독이 쭉 봤더니 머리통 여기 머리통 여기 머리통. 자, 이게 이 각도에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김 감독이 찾은 다른 각도에서의 사진. 아, 이건 확대해서 이제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네. 봤고요. 요거 안 보이는 여기가 네. 이 머리통 여기 예, 확대해봐야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저쪽 각도에서 이따가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보이는 각도의 영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그럼 둘이 남아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면서 전화번호 주고받은 거 아니야? 자, 그걸 이제 다각도로 해서 한번 또 싱크를 맞췄으니까 제 각도로 한번 봤습니다. 조금 지루한 부분은 단축시켰고요. 네, 저쪽으로 오면서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구명조끼를 벗기 시작해요. 네, 보이실려는 거 모르겠네. 네. 그리고 저쪽 각도를 보면 달리해서 여기서 구명조끼가 위로 올라가요. 빨간 뒤에 해경 마크가 있는데 벗은 구명조끼를 조타수한테 주어요. 그리고 뭘 계속 위로 이렇게 손짓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이러고서 카메라에 잡힌 건 헬기에서 잡혔는데 좀 이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못 썼던 거죠. 근데 시간을 맞추고 났더니 네. 이걸 차단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다시 이게 경사로에서.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잡힌 거고요. 해경은 이때 해경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오른쪽부터 봤죠. 조타수한테 줍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 초계기에서 잡힌 장면이에요. 네, 빨간 해경 그 구명조끼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얀 손이 판토마이랑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뭘 위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조각 맞춤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헬기에서 잡힌 거예요. 네. 똑같은 시간대 연결했더니 예. 헬기에서 잡힌 장면에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둘이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배에 남아 있었던 건 알겠죠? 해경이 구명조끼를 벗어서 희한하죠? 왜 벗어서 선원에게 줍니다. 조타수에게 줍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뭘 했냐? 아니,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줬거든요. 둘 다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어요. 안참. 해경만 입고 있었죠. 조타수는 안 입고 있으니까. 근데 해경은 해경이라고 써있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뒤에 하얗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나올 걸 제가 미리 소개시켜 드리는데 뭐냐면 이 발판 밑에 해경이 위로 올라가서 저 문 입구에 저기 청해진 일반용 구명조끼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올 텐데 그걸 갖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용 구명조끼로 요 밑에 발판 밑에 옆에다 놓고 자기 걸 벗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벗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일반용 갖고 와갖고 이거 입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밑에다 딱 짱박아 놓고 자기 걸 벗는 거예요. 해경 걸 공무용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사람한테 주고 나중에 이제 자기는 그걸 입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구명조끼 하나 모자라. 그러면 자기는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명조끼 하나 가져와서 선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자기 거를 벗어서 주고 네. 그리고 가져온 거를 자기가 입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렇게 해요. 일단 그 장면이 연속되는 카메라에 쪼개진 걸 연결했더니 보이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심하게 흔들려서 좀 보기는 힘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이 둘이 이렇게 갇히면서 한
2분 넘게 같이 있을 텐데 이상한 게 둘이 전 구명조끼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혜경이 이걸 주고 계속 약간 손이 너무 멀어서 해상도가 낮아서 안 보이긴 하지만 뭘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둘이 서로 마주보고 뭘 해요. 사귄 거 아니야, 진짜? 진짜 도청장 씨 있으면 듣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건지 그리고 약간 그 손이 왠지 이걸 매주는 것 같은 동작도 좀 나오고 몸을 만지는 듯한 근데 그래서 아 이게 구명조끼를 입혀주는 건가 생각했는데 구명조끼는 이 사람은 선원이어서 잘 입어요. 그리고 해경 구명조끼는 간단해요. 지퍼. 네, 그냥 지퍼하고 이 버클이하고 이렇게 배낭 같은데 찰칵하는 거 있잖아요. 찍 찰칵 한 3초면 끝나요. 근데 그걸 뭘 그렇게 매만지고 할 건 없잖아요. 구명조끼 선원인 줄 알고 있는데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네. 입혀주고 네, 자기는 굳이 가져온 걸 입고 네, 물론 두 개의 차이점은 해경은 해경이라고 써 있어요. 네. 하얗게 뒤에 해경. 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네. 뭘 했냐 봅시다. 자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 살아처럼 빵 터졌는데 둘이 물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첫 장면 보세요. 여기 상황이 재밌어요. 잠깐 첫 번째 상황이 이 공무부터가 셔틀버스처럼 운행을 해요. 여기 와서 사람들 쭉 해주고 다시 가요. 근데 뻔히 이쪽을 바라보는데 영상 보면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요. 이쪽을 실어주고 이제 곧 올 걸 아는데 인지한 상황에서 둘이 물에 뛰어들어요. 이게 세계 최초로 밝혀진 장면이에요. 남아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남아서 2분간 뭘 하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차가운 바닷물에 얼마나 좋아요. 아시죠? 냉수 마찰 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시죠? 냉수 마찰 얘기 그만하고 아니 이 보트를 타거나 그 전에 탔으면 되잖아요. 해경이 저기 있는데 그 해경이야 본인이 한 사람은 선원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바닷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에 뛰어든 장면은 김 감독이 찾아내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자 이제 해보자고요. 배 일부러 남아. 그리고 조타시에 올라갔다 와 해경이. 그리고 나서 구명조끼를 바꿔 입어. 말하자면 그렇죠. 바꿔 입는 거죠. 바꿔 입어. 그리고 안 뛰어내려도 되는데 둘이 뛰어들어 물에.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렇게 돼서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헬기에서 찍었을 때 다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으니까 해경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뒤섞여서 구조가 돼요. 해경이 이렇게 뛰어내려다니까요. 그리고 그 조타수 제일 조타수가 예, 뛰어내린 거예요. 예, 같이. 그 뻔히 안 뛰어내리던 상황에서. 예, 전혀 뛰어낼. 그리고 여기 혹시 너무 기울어서 뛰어낼 상황이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트가 왔을 때 아직도 발판이 있고요. 계속 그냥 기다렸으면 와서 물 한 방 안 맞추고 구조될 수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예. 본인 해경이잖아, 해경. 그 보트 오라 그러면 타면 되잖아. 이렇게 해경. 되면 일반 그리고 승객이 되죠. 이 해경은 여기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른 해경이 다 알잖아. 다 알죠? 다 서로 이렇게 버젓이 보면서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다 봐요. 그 올라가는 걸. 부정장도 봅니다. 그리고 줄까지 내려줘요. 근데 그럼 자기를 구하러 올 거고 분명히 알 텐데 남겨졌다는 걸 굳이 뛰어들어요. 그것도 일반 승객처럼 그런 조끼를 입고. 그리고 나서 이 구명조끼를. 사람들은 좀 이따 구조됩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구조되는 배에 같이 타가지고, 구조돼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만 짚었으니까. 특이한 사항은 올라오자마자 조타수의 구명조끼만 벗깁니다. 이상해요. 벗겨져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다 구명조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출렁출렁이는 상황이니까 불안해서라도 구명조끼 입잖아요. 근데 하여튼 해경이 준 걸 입고 막 해경이 막 매만지는 것 같고 허리를 쫄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구명조끼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혹시 구명조끼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조타시에서 나왔던 물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간에 여기 딱 타갖고 좀 이따 보니까 이게 막 흔들린 영상이라서 정확히는 볼 수 없었지만 이 혼자만 이 빨간색 위에 옷에 이 검은 줄 아래는 검은색의 옷 이것을 혼자만 딱 그 구명조끼를 벗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구명조끼를 갈아입고 딱 1분 정도만 구명조끼를 입은 거고
그리고 나서 구명조끼를 배에 타자마자 벗습니다. 원래는 구명조끼 입고 이 구조돼가지고 올라가기 전까지 구명조끼 입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구명 보트에 타자마자 이 사람만 구명조끼를 벗는 특이한 행동이 있어. 이 전체가 다 특이하지만 예. 종합적으로 예. 이때까지 해경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짚어보자고요. 조타실에 올라간 1, 2, 3, 아까 쭉 타고 올라갔던 이 사람 있잖아요. 남자가 내 옆에 서 있기는 한데 나는 올라가다 열중하다 보니 그 남자를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보게 된 것 같다. 이 둘이 남아 있었는데 둘만?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귀는 듯이 몸을 만지며 구명조끼를 주고받고. 근데 이 해경의 해명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 위에 같이 뛰어내렸다는 주고받은 이거 없어요. 그리고 이 해경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저도 조서 같은 거 읽어봤는데 왜 올라가냐고 다들 이상해갖고 텅 비어 있었거든요. 거기 왜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뭐라더라? 승객들을 위하여 혹시 뭐 도움이 될 게 있나 해갖고 올라갔고 뭐 밧줄도 풀 겸 겸사겸사 올라갔다. 다 거짓말이에요. 얘기하는 거 보면 조타수도 되게 재밌는데 배가 많이 기울어 위험해서 자기를 두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해경이 와서 구명조끼를 친절하게도 나에게 주어 그것을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따 영상 다시 보세요. 자기가 탈 마음이 있었는지 위험했는지. 이 사람이 안 탄 건데 배가 기울어서 못 탔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부정장, 세컨 넘버 2죠 배에서. 부정장은 대원이 올라간 줄도 몰랐다. 나중에 동영상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대원이 저 조타실 안에 들어간 행동, 들어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몰랐다. 이 올라간 사람도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네. 밧줄을 푼다느니 밧줄은 묶여 있었고 밧줄을 푼다느니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남자를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이따 한번 보실 텐데 그 동영상 하나 다 깨지는데 특히 부정장이 나와서 줄까지 풀어주는 거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저 밑에 부정장 보여요. 부정장부터 볼까요? 여기 보고 있잖아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승객 남은 것도 그 사람 부정장이 보고 있어요 다. 그리고 그게 다 알고 떠난다고. 이게 급해갖고 배가 많이 기울어서 자기를 남겨두고 간 급박한 상황입니까? 승객을 남겨두고? 이건 급박한 상황이 왜 스무스한 상황인데. 그럼 급박한 상황에 왜 이렇게 침착해? 다 거짓말이죠. 다 남겨져야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데 이건 남겨져야 되는 두 사람만이 해야 될 어떤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미션은 아마 이 조타실에 들어가야 해결되는 뭐가 가지고 나왔다든가 뭘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뭔가 이렇게 배 항적과 관련해서 거기 남겨두면 나중에 뭐 그게 공개되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자면 꼭 그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미션을 가지고 올라갔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았고 누군가 남아줘야죠. 그거 맞다라고 확인해줄. 해경은 모르니까 사람 남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헬기에서도 위에서 찍고 사진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 다시 데려온 게 아니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방금 전에 안 내려오고 두 사람을 남겨놨다가 또 가서 또 데려오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가고 이 사람들이 마치 조난된 승객처럼 뛰어내린 거예요. 해경까지 자기가. 그러면 다 구하러 왔던 그런 사람들은 다 이게 승객인 줄 착각하죠. 둘 다. 일반 승객으로. 아니 그 사람들 착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해경이니까 네. 이 동영상을 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보다가 뭐냐면 다 같이 있을 때는 사실 여기 필리핀 가수도 있었고 신정훈이라든가 그런 이 사건과 좀 무관하다고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이 사건과 침몰과 관련이 없는 그런 승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 여가수도 여기 부부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거, 꺼내 가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길 다 비우고 나니까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타실 앞에 둘만 달랑 남은 거예요. 해경한 사람, 조타수 한 사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인 해경에 올라가서 구명조끼를 가져왔는데 구명조끼를 가져오려고 일부러 배가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고 그죠? 배에 뛰어들기 위해서 2분 후에 그 짓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구명조끼만 가져온 게 아닐 것 같다는 추정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이 2분 정도 있다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일반 승객과 함께 구조가 되는데 구조되자마자 조타수만 갈아입었던 그 조끼를 벗어요. 그걸 누가 가져간지는 모르겠어요. 화면에 안 남아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해경이 혹시- 입고 올라갔던 그 조끼 안에 뭘 넣고 온 건지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그걸 벗어 줬는지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정하기 할 수도 있죠.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해경은 조끼를 계속 입고 있어야 되니까 구조 활동에 선원은 이제 무트로 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해경이 만약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에다가 뭘 집어넣었으면 해경이 옷을 벗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미리 선원한테 주고 자기는 딴 걸 입고 그리고 그 선원은 구조되자마자 그 이 옷을 벗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뭔가를 뭐 빼돌렸건 전달했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적어도 저 현장에서 해경과 선원 간에 모종의 공모가 있었다. 이제 선원인 줄 알았다에 대한 증거는 나온 것 같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일반 승객하고 이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일반 승객이 저기 나와서 저짓을 할 리도 없고. 일반 승객이면 얼른 여기 타라고 막 소리 질러야죠. 어떻게 유유히 남겨두고 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았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둘이 해경하고 이 선원하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해경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그때 당시에 선원사의 모종의 모의가 있었어요. 그것은 도착해서 얘기를 주고받았던 오는 과정에 무전을 했던 혹은 윗사람과 통화돼서 임무를 부여받았던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모종의 모의하에 행동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원부터 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남겨둔 것이고 그러니까 해경이 설명한 선원인지 몰랐다. 자기들은 그냥 구한 것이다. 개뻥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고 봐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돼. 검찰도 법정에서도 이거는 유가족들이 재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추정을 백업하는 여러 가지 침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관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고 일부가. 근데 그 사람들 거짓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거를 김 감독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인 줄 몰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원들이 1, 2, 3정 정정했던 이야기들은 검찰이 다 재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뭘 공모했냐? 뭐 했냐? 응? 왜 그랬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내야 되는 거지. 뭘 숨기고자 했는지. 그렇죠. 그 숨기고자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박수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친 김감독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 선원한 사람이 남았다. 그리고 뭔가를 했다. 그 과정을 그 해경과 공모하였다.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오늘은 그때 뭘 했는지 그걸 찾아냈어요. 자, 미친 김감독 모시겠습니다. 조명을 좀 줄여주세요. 지난 시간 먼저 복습을 해야 되겠죠? 해경은 처음에 구한 사람들이 승객인 줄 알았다고. 근데 승객이 아니라 선원인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파파이스는 사건 초기부터 주장했고 그것을 입증한 방송을 지난주에 했죠. 이 장면은 해경이 배 위로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요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배가 후진합니다. 일반 승객이었다면 구조하지 않고 배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선원인 줄 알고 있었고 그 이유 어떻게 했냐는 각각의 다른 소스 그 초계기에서 찍은 장면 또는 헬기에서 찍은 장면 이런 것들을 김 감독이 싱크를 맞춰서
이렇게 각각의 장면들을 싱크를 맞춘 다음에 알아냈죠. 이런 싱크 맞춤 작업을 통해서 1, 2, 3정이 선언한 사람과 해경한 사람을 남겨두고 뒤로 빠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갈아입었다. 예. 그렇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인 선원에게는 구명조끼를 가져와서 입히면 되는데 그렇죠. 구명조끼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해경이 입고 예. 해경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선원에게 입혀요. 예. 그렇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다음에 뛰어들었죠.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이 장면을 우리는 처음 봤는데 이 두 사람이 남아있다가 사실은 1, 2, 3정 여기 있는데 가서 다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예. 공업부대가 곧 갈 참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로 가서 구하지 않고 이 사람들 굳이 여기서 뛰어내려요, 바다에.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에 섞여서 이 두 사람이 구조가 됩니다. 예. 네. 구조될 때 이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사실은 이 조타수가 이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배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인데 이 고무보트를 타고 왔던 두 명의 해경이 이렇게 엎어지듯이 위에 엎드려갖고 이 구명조끼를 벗겨요. 그래서 벗겨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걸 빨리 벗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구명조끼를 굳이 벗깁니다. 예. 그 사람만, 예. 그 선원만. 그러니까 선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 뭐가 들어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그 구명조끼 안에 뭘 넣고 그런 다음에 바다에 뛰어들고 그런 다음에 구조한 다음에 구명조끼만 따로 챙긴 게 아닐까까지가 지난주에 내용이었어요. 이번 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예, 새 단서가 나왔습니다. 예, 자. 단서들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사건을 재구성된 걸 보시겠습니다. 단서 첫 번째는 남았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잡혀 있는데 그때 이 팬더가 물에 떠 있었대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 팬더가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물에 잘 뜨는 건데 이 배가 이렇게 접안할 때 세월호에 접안할 때 보면 배길은 쇠잖아요. 기스가 나고 그러니까 사이에 끼더라고요. 말하면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문짝 같은 데다가 스펀지 같은 거 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면서 물에 잘 뜨는 재질이에요. 그걸 이제 4단짜리를 갖다 밧줄을 이렇게 메어놓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정에 있던 이 팬더를 네. 1, 2, 3정이 뒤로 물러날 때 네. 바다에 던져놓고 한답니다. 이거를. 굳이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근데 던지는 장면은 안 나왔는데 말하자면 두 개를 놓고 가요. 두 개를 놓고 갔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하나는 이렇게 쓱 배가 물러날 때 밑에 그냥 흘린 것처럼 이 떠 있는 장면이 낡은 팬더는 나오는데 얘는 계속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딨나 했는데 떨어뜨리기 힘든 위치에 얘가 있더라고요. 조류에 밀려서도 갈 수 없는 위치에. 그래서 측측컨대 누군가 1, 2, 3정에 누군가가 놔둔 것 같다. 이렇게 봤죠.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예. 여기에 놔둘 이유가 없는 걸 여기 놔두고 갔다고요. 물이 잘 네. 뜨는 건데. 네. 네. 두 번째. 이 강원식이라고 1등 항해사가 내려올 때 저 안이 컴컴해갖고 연태까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못 봤어요. 조타실 안을. 그런데 이 사진을 갖다 컨트라스트를 밝기를 딱 조정하니까 저 안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강원식 항해사가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전 장면에는 사진에는 없던 자, 요 사람이 내오기 전 장면은 요 장면이고요. 아니 그건 이후 장면에서 제가 일종의 참고사항으로 갖고 네. 왔어요. 어쨌든 발판이 이렇게 평평하다. 네, 여기에 문지방이. 요 문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요 사람이 내려온 직후에 보니 요 문지방 위에 어떤 검은 천처럼 보이는 것 질긴 어떤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질긴 검은 천 같기도 한 하여튼 예. 뭔가 두 개가 보이죠 문지방 위에. 뒤쪽에 보면 비닐에 쌓인 구명조끼가 보이거든요. 여기 구명조끼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요 사람이 내려오기 전에 요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 위치에다가 이 물건을 놔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손이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에 보이는 손이 저는 확인했으니까요. 손이 살색으로 컨트라스트 너무 높이다 이제 손이 뭉개졌는데 그게 여기요? 박한결의 손이에요. 이 손이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겹치고 있는 손이 선장의 손이고 그 조금 이따 보면 다리인데요. 빤스를 입고 있는 다리입니다. 예, 선장의 다리예요. 여기가요? 예.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다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타이밍이 사고 당시 3등 항해사 유명했잖아요. 그 3등 항해사가 내려오기 직전의 타이밍에 이 물건들이 갑자기 출현해요. 요 위치에 이렇게 예, 이 위치에. 걸쳐 놓습니다. 네, 걸쳐 놓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가지고 내려와야 했으면 이 사람이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 걸쳐놔요. 그세 번째 단서가 이 여자 항해사 침몰할 때 조준기 조타수와 함께 같이 그 배를 경험이 몰았던 부족해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해지는 그렇죠. 언론에서 박한결 그 항해사. 여자 항해사 박한결 항해사예요. 박항해사. 자,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볼게요. 이 항해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내려오는 장면인데 요 선장이 타죠. 선장이 타면 우리가 쭉 봤던 근데 요 현장을 보지 마시고 요 박항해사를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려옵니다. 먼저 내려와 내려왔어요. 있어요 이렇게. 네,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선장이 그 다음에 내려오죠.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5초 후에 영상이 없어요. 근데 선장이 먼저 나와요. 고개를 숙이고 박한결은 있고 선장이 탑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우려면 먼저 내려온 박한결이 탔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박한결은 보세요. 여기가 난간인데 이 난간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 난간 높이보다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 양반은 타요. 이 항해사가 계속 여기 남아있지? 세 저번 번째로 시간에 의문을 가진 겁니다. 조타수 사고 당시 조타수가 조준기하고 이 항해사 박한결이 같이 배를 몰았었는데 조준기 조타수하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배에서 이상하게 안 내렸잖아요. 세월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가 아니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예. 그 다음 단서는 설명해 주세요. 예. 우연히 또 일어납니다. 이 박한결이 이거 타기도 전에 선장이 딱 건너오니까 선장이 탄 다음에 여기는 예, 지금 다음에 배가 후진을 해요. 두 사람을 배에 그냥 두고 이 배가 뒤로 빠져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안 타고 잠깐 뭔가를 하는 사이에 배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배가 뒤로 빠져요. 그 조준기 조타수하고 해경하고 남았을 때 이 패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똑같은 패턴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왜 두 사람을 남겨놓고 배가 뒤로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단서 5개가 5번째. 같이 박한결 항해사하고 남은 요게 사람이 이제 이번에 발견한 예. 요 항해사가 남고 그 해경, 네. 그 해경의 이름은 박해경 해경입니다. 아니요. 박모. 아, 박모. 아, 박해경 이름이 아니고 그냥 예. 박모 해경인 거예요? 그런데 부르기 쉽게 하려고 제가 박형으로 어. 하자. 실명은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나는 실명이 박해경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 진짜. 지난 시간에는 이걸 보여드렸고 예. 조타수 조준기 씨가 남고 박해경이 남아가지고 줄 타고 올라가 내려왔다는 장면을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는 그거보다 빨리 요거보다 빨리 시간 순서대로 빨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죠. 늦게 발견한 거죠. 예. 박한결 씨가 여기 남고 박해경과 함께 배는 뒤로 빠진 거예요. 이 해경하고만 이 사고가 날 당시에 해경들이 이 선원들이 같이 있으면 배가 쭉 가요. 이 패턴이 너무 유사하다 그래갖고 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5가지 단서를 예. 이제 김 감독이 조사를- 재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일지? 첫 번째 첫 번째 정체불리가 구명조끼 여기서 아까 보여줬던 네. 검은 천처럼 보였던 구명조끼 있죠? 내리고 구명조끼 직전. 이거 두 가지 물체 드디어 항해사가 내려오고 이때 선장이 다리 내려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밀려 내려와요.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5초 후 시간상 5초 후에 없어요.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선장은 도착했고 근데 물건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시간 순서상 보면 없어졌는데 물건이 어디 갔냐. 나중에 40초 영상 보면 저 사이에 끼어 있어요. 박한걸 바로 오른쪽이에요. 여기에 예, 사각지대예요. 스마트폰 사각지대. 저 여기 밑에 여기 이따가 볼 텐데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 박한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밑에 뭘 보고 있잖아요. 예, 요 거기- 위치에 예, 요 그 아래. 안쪽에 이따 보여드릴 텐데 끼어져 있어요. 지금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저기 지금 자 아무도 저기에 지금 그 물건들이 끼워져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요 1, 2, 3등에서 찍은 장면에서는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있던 물건들이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고요. 좀 이따 보면 확 내려온 게 보여요. 여기에 있던 물건들 네. 발견했던 물건들이
선장이 내려오면서 이 거의 물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선장이 내려오고 네. 5초. 그리고 선장이 내려온 이후 5초 후의 장면에서 여기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물건들 어디 갔느냐? 끼워져 있어요. 여기에 갔다는 거예요. 박스 뒤. 요 박스 아래쪽에 여기 네, 여기. 여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끼워져 있어요. 그 물건들이 떨어진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을 이 박한결 씨가 밑으로 계속 보는 사이에 선장은 타고 박신봉은 계속 보고 있죠. 그 아래쪽에. 네. 다친 것처럼. 다리라도 다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뭐 다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네. 아래를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배가 뒤로 후진합니다.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조타실 안에서 이렇게 내려볼 때 내려보는 거 아니고 찍은 사진에 보면 이걸 현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배 타신 분들이 하지만 현등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셔요. 녹색 상자 저게 안에 등이 들어갔고 세워갖고 밤에 왼쪽에 빨간 등, 홍등, 청등하고 퀴는 그 등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비닐 커버를 녹색 커버를 이렇게 붙여둔 거예요. 밑에 전선 2개 들어가고요. 바로 옆에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다 넣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네. 요 장면은 뭐냐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예, 요 장면 내부에서 여기서 아래를 보고 찍은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요 장면. 그러니까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요 빈 공간에다가 그 검은 천에 싼 두 천과 그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는 100%고요.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하여튼 여기에 요 같이 넣지 위치에 않았을까. 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 네. 근데 여기가 딱 저기 1, 2, 3장에서 어쩔 수 없이 법규대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그 스마트폰 영상 촬영 그 앵글에서는 딱 사각지대예요. 네. 보일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 있었다고 보기가 그런 추정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게 박경규 씨가 여기 서서 밑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네. 네. 자. 네. 그리고 나서 1, 2, 3장이 떠나고 나서 벌어지는데 이건 제가 1, 2, 3정 촬영 영상 위주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직 이 진실의 영상은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1, 2, 3장 영상을 편집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배가 이제 멀어져 갑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뒤로. 네. 박한결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장면인데 36초. 그리고 그로부터 36초 후에 네. 계속 이렇게 서 있고 동일한 포즈예요. 계속 서 그래서 있고 배가 다시 와요. 네. 36초 후에 네. 겨우 36초 후에 36초 전에 배가 떠났다가 네. 이 사람들은 여기 계속 서 있는데 36초 후에 배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졸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여기 서 있다가 그냥 저 사람들 태우면 되잖아. 그렇죠. 36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졸라 이상해. 이 36초 동영상 첫 장면하고 이 사진 36초 전의 사진을 보면 포즈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남아서 36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찾아냈습니다. 네. CN235가 이 36 공백 기간을 촬영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네,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싱크를 맞추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싱크가 이제 맞아지니까 그 사이를 보고 싶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른 카메라로 보면 돼. 한 사건에 여러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요. CN235에 찍혀 있더라고요. 이 CN235 사실 좌측 상단에 보면 HD TV라고 나오는데 그 국회 제출된 영상은 HD가 아니에요. 저화질이에요. 예, 화질이 4배인가 굉장히 저화질이라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 HD 화질이 만약에 이렇게 해경이 이렇게 박해경이 찍힌다면 CN235 저화질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얀 장갑과 뒤에 그 해경, 이 형광색으로 보이는 요것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조타수하고 같이 있는 이런 장면도 보면 이게 거의 빨간색이 희미하게 보이고 박한결도 이 하얀색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형광색만 옛날에 그 가수 클론인가요? 막 이 장갑 끼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동작을 보고 자세를 예측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박한결은 이 하얀색 마크를 보면 이 항해사가 앉아 있는 상태인가 지금 서 있는 상태인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초계기가 찍은 영상은 이렇게 화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간색과 이런 하얀색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그 사람의 동작을 예.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죠. 손이 어디로 가나를 보시면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 이제 이거는 보시겠습니다. CN 235가 이성은 촬영한 초계기가 예, 촬영한 시간 영상입니다. 시크를 맞춘 다음에 발견한 장면이에요. 예. 근데 배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멀어지죠? 박혜경의 손이 손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렇게 손 동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욱이 여기 1, 2, 3정에서 어떤 손동작을 같이 해요. 뭐라고 합니다. 네. 손 동작으로. 예. 해경이 상체를 굽히고 있어요. 깊이. 근데 여기 박한결이 보이는데 숙이고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밑이에요. 하얀색 마크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갑자기 혜경이 현등 밑으로 손을 넣는 동작을 해요. 요 해경 앞에 앉아있던 박한결이 쪼그려 앉아있고 해경도 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다고요. 예, 현등 밑에.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뭔가 흰물체가 등장합니다. 없던 사각의 흰물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요. 잘 보세요. 뭘 듭니다. 거기 들어올려요. 2회 반복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마지막 장면 잘 보세요. 손을 흔듭니다. 이렇게 손을 보이시죠? 들었다가 내려요. 그러니까 와요, 배가. 그 뒷장면도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초 더 넣어놨습니다. 손을 흔들죠. 이렇게 선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에 남아있던 박한결과 박혜경이 네. 우리가 물건이 그 아래에 있다고 예상한 그 위치에 손을 집어넣고 쭈그리고 앉고 해서 뭔가 꺼내요. 그리고 뭔가 꺼낸 다음에 떨어져 있던 1, 2, 3정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1, 2, 3정에서 있던 선원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배를 다시 갖다 대요. 꺼내는 건지 넣는 건지는 불분명해요. 50대 50 같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 손동작. 이 손동작을 하고는 이때는 떠날 때예요. 이쪽 해경이 반응을 합니다. 1, 2, 3정 해경이. 보세요. 곧바로. 손 들죠. 그러면서 쭉 멀어져요. 자세 보세요.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농구 디펜스 자세처럼 박한결을 가리고 있죠. 박한결은 쭈그리고 앉아 있고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저는 뭔가를 꺼낸 거라고 보는데 그 검은 거에 쌓여있던 걸 꺼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잘 집어넣든가. 네, 그 다음에 현등 밑으로 넣는 거 보면 포장을 풀고 그걸 현등 밑에다 감추는 동작인지도 몰라요. 포장을 풀고 꺼낸 건지 네. 포장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해요 지금. 근데 분명히 흰물체는 없었는데 저게 서류인지 뭔지 모르는데 흰물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일어섭니다 이제. 예. 일어서고 두 개인데 그걸 느리게 잡아서 치켜 들어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뭔가 하죠. 손으로 그리고 손을 부르고요. 흔들어요. 네. 이거 마지막 장면이 중요해요. 느린 재생으로 보니까 손을 뻗어요. 이렇게 네. 배를 향해서. 네. 와라 이제 됐다. 그리고 배가 왔어요. 네, 그런 표시 같아요. 손을 이렇게 들죠. 아니 이건 밧줄을 올린 적이고 조금 전이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겨우 36초예요. 그 손은 그 박모 해경이었어요. 그 조타실에 나중에 올라왔던 그 사람의 손을 들었다가 내려요. 뭘 하는지 모르는 그 행동을 하는 동안은 배가 떠나 있다가 그 행동이 떠나니까 배가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1, 2, 3장에 저기 잘 보이네요. 이 옆에 그 일반 승객도 있고 그랬어요. 여기는 일반 네, 승객이라고. 구해진 일반 승객도 있고 부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거죠. 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뒤로 쭉 물러나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의경도 있는데 의경들은 그냥 로봇처럼 움직여요. 시키면. 그렇지만 그 의경들이 여기 가담하지 않았다면 보고 기억할 줄은 알거든요. 어디다 제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들이 있어서 뒤로 물러난 게 아닌가. 이 박한결이라는 선원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그 행동에 해경이 공모자인 건 분명한 겁니다. 박모 해경이라는 그 한 명의 공모가 아니라 그건 조직적이라고 봐야겠죠. 다 지켜보고 그렇죠. 있었어요. 배가 뒤로 물러났다 다시 왔으니까. 네, 그걸- 이걸 두고 일반 승객이었다고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 승객을 두고 이런 일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반 승객이었다 선원인지 몰랐다는 얘기는 철저히 100% 깨진 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최소한 요 앞쪽 부분에 탔던 선원들은 다 보고 이 상황을 있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36초 후에 그게 끝나자 다가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박기호라고 제가 써놨는데 조타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3명 중에 1명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앞쪽에서 타고 바라본 사람이 예, 저 청색 옷 입었던 사람이 박기호 씨였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왜 중요합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실은 조타실 3인방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사고 순간에 1명. 어쨌든 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잘 알고 있던 네, 가장 잘 알고 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요 배 앞쪽에서 타고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 과정은 아마 제가 볼 때 이 조타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1, 2, 3정의 조타실, 창문들 3개 보이죠? 저기서도 아마 어쩌면 정장이 다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니 있다. 배가 넣다 뺐다 하는데 예. 당연히 배 선장에 해당되는 그렇죠. 사람이 알죠. 모를 리가 없죠. 후진 명령, 이런 명령권은 선장에 있잖아요. 뭘 했는지 모든 해경이 다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36초 동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뻗는데 이 해경이 들고 있던 양손의 검은 물체. 여기 턱에 문지방에 있다가 내려온 두 가지 검은 물체라고 예상되는 그 두 가지 검은 물체를 해경이 들었다. 이게 네. 이 사진으로 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HD로해서 큰 화면으로 보면 잘 아니까요. 어차피 이 증거들은 저 특별조사위원회에 다 넘겨질 건데 그 분들한테는 제가 HD로 해갖고 깨끗한 화면으로 주니까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2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얼굴에 가려져서 살짝 안 보이는데 하나 드는 건 왼손에 든 건 정확하게 아마 화질이 되게 나쁘지만 드는 게 아마 확인되시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켜보던 사람들 해경도 지켜보는데 선원들도 여기 쭉 4명이 서서 지켜보고 기관장, 조타수, 항해사도 이 과정을 다 이 보고 과정 있었어요. 전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해경도 지켜보고 있었고 해경도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고. 주요 선원과 해경은 같이 공모하여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조타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이제 요 일이 있고 지난주 예, 지난주에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수도로 따지면 지금 일이 먼저 벌어진 겁니다. 예. 이제 그리고서 뒤에 뭐 필리핀 가수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그 조타수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가고 조타수 조준기 사고 순간에 조타수가 아까 첫 영상에서 봤지만 남고 똑같은 이 박모 해경이 남아요. 그리고 배는 또 후진해 버리고 둘만 이렇게 남겨진 상황에서 그 해경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조준기에게 주고 자기는 그 밑에 아까 박한결이 내려올 때 내려와서 끼워져 있던 그 구명조끼를 입죠. 이제 그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두 사람은 뭘 했냐? 예. 그걸 찾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예, 갈아입고, 물에 뛰어들고, 그 다음 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그 영상으로 만들어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이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나면 그런 영상 나 못 봤는데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봐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스테빌라이징 기법이라는 영상 기법을 통해서 얻어진 영상이에요. 뭐냐면 그 헬기에서 이렇게 찍을 때 막 흔들리면서 다른 걸 찍다 구석에 걸린 장면인데 너무 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빼서 사진처럼 잘라갖고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기법이 뭐냐면 말하자면 이거예요. 쥐 두 마리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면 그걸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쥐의 표정 이런 거. 근데 이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갖고 만약에 쥐의 속도로 계속 쫓아다닐 수 있다면 계속 화면에는 쥐가 잡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스테빌라이징 기법인데 이게 저 프리미어라는 그런 편집 프로에서 스테빌라이저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게 심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인간 스테빌라이징을 했습니다. 저희 연출 부원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스테빌라이징을 다 해갖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짧지만 편집을 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아마 보게 되면 이 구명조끼 입혀주는 영상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 그다음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있나? 이게 박혜경의 모습이고, 네. 이게 노란색 처음에 나왔죠? 1번. 이게, 펜더. 노란색 이게 왜 물에 펜더. 떨어져 있지? 하던 네, 이거. 네, 노란색 펜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잡아요. 네. 그리고 좋다서 뒷모습. 뒷모습.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이 못 알아보실까봐 본 거예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이게 해경의 뒷모습이라는 건데 이 뒤에 이렇게 노란 형광, 하얀색 이렇게 형광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모습이에요. 머리, 뒷모습, 그리고 조타수는 빨간 이 상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구명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둥그런 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이 해경의 왼손에 어떤 물체가 나옵니다. 요 해경. 예, 이 해경, 박해경.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장면을 스테빌라이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둘이 남았잖아요. 허리 부위를 만져주고 있죠. 둘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고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뛰어들어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뛰어들은 다음의 장면인데 해경이 요 부분을 보세요. 팬더 쪽으로 다가가죠. 노란 팬더. 예,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손에 물에서 들고 있는 끊으려고 하는 손에 들고 있는 이거. 해경은 뭔가 들고 있었어요. 예, 검은 물체. 그 물체를. 그리고 여기서 놀라시지 말아야 되는데 해경이 이렇게 구명조끼가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나비처럼 펼쳐지고 막 이러는데요.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해경은 예. 다른 사람과 틀리게 다른 사진을 물속에 보면 뛰어들 때 이 구명조끼를 귀를 안 채웠거나 물속에서 벗었거나 자크를 벗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 안 보세요. 채워져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예. 자, 이게 둘이 남았던 장면이에요. 바다에 떨어져 둘이 여기 남아 있잖아요. 여기 네.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예.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옷을 구명조끼를 입죠. 입고. 구명조끼를 꺼내가지고 해경이 예. 그리고 같이 뛰어내려요. 뛰어들고요. 그리고 나서 찍힌 장면은 해경이 구명조끼가 활짝 벌려져 있는데 나비처럼 이렇게 벌려져요. 예, 벌려지죠. 해경이 예. 헬기에 찍은 장면. 예. 이건 박강렬 그리고 씨고 해경이 검은 게 있죠. 그걸 손에 들고 팬더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노란 팬더. 예, 노란 팬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뭘 꺼내는데 검은 물체였어요. 손으로 들어. 요 뒤에 장면은 잘려 있고. 이 머리 크기하고 저 검은 물체하고 비교해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원본 보여드리는데 머리 크기의 한 3분의 2 머리 사이즈 그 정도 물건이었어요. 그렇게 치면 조타실에 있던 약간 오른쪽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크기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생각해 보면 문지방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숨겨져 예,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그 둘 단지 그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걸 들고 물속으로 뛰어든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구명조끼를 갖고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둘이 굳이 이 노란 팬더에 가서 이 조타수는 꽉 잡고 있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이렇게 떠 있다 구조되면 되는데 노란 팬더를 잡고 이렇게 하길래 야 확률적으로 봐서 이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좀 해봤었어요. 맨 첫 번째 얘기했던 이게 왜 물속으로 여기 떨어뜨려 갔지? 네. 했는데 그걸 이 두 사람이 뛰어내려서 잡습니다. 잡고 해경이 한 손에 들고 있던 뭔가 검은 물체를 요 그 팬더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
네. 팬더의 가운데 틈이 있거든요. 예, 구슬 3개 이렇게 낀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근데 탄력이 있어갖고. 그 실제 거기에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네. 확실한 것은 갖고 검은 있었죠. 물체를 해경이 들고 있었다 손에. 근데 해경은 분명히 여기 구조하러 가고 뭐 할 때는 저런 크기의 검은 물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 100%예요. 그런데 지금은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에 물건은 끼어들었어요. 네. 조타시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나서는 이제 섞여서 구조가 되는데 예, 구조가 되는데 아까 그 조타수 조준기 되게 그 구명조끼 막 만졌잖아요, 해경이. 근데 바로 그 구명조끼를 조준기가 이렇게 발이 걸린 상황에서 두 해경이 고무부트로 들여온 다음에 거기서 벗든가 이것도 아니라 가린 상황에서 벗깁니다. 그리고서 구명조끼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부터 벗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자기가 벗었는지 벗겨졌는지. 근데 2명이 엎으러져 후에 해경 손에 이 그 해경의 구명조끼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입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팬더를 가져가더라고요. 회수합니다. 이 사람들을 싣고 나서는 이걸 회수해요. 이걸- 만약에 네. 이게 구조를 위해서 던져놓은 거면 계속 던져놓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335 빠져나오는 그런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고 혹시 구명조끼가 뭐 좀 불량이 되면 하여튼 도움이 될 텐데 그걸 굳이 회수하더라고요. 지난주와 이번 사건을 연결해서 얘기하면 박한결 이 여자 학예사잖아요. 박한결이 내려왔을 때 문지방에 있던 어떤 검은 물체 2개가 아마도 그 박스 밑에 숨겨진 것 같다. 예, 그죠? 현등 밑에. 예. 그리고 나서 굳이 배가 뒤로 빠지고 그 사이에 해경과 남아있던 박한결 씨가 뭘 합니다. 포장을 풀은 건지, 포장을 한 건지, 꽁꽁 묶은 건지, 뭘 했는지 모르죠. 36초 동안 해요. 그 사이에 배는 뒤로 빠져 있고, 그게 끝나자 배를 하에 손짓하니까 배가 다시 와서 이 사람을 싣고 가요. 예,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총수님 이게 중요하죠. 검은 물체 2개를 1, 2, 3정에서 이렇게 들어 보이고 내려놓는다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확보했다는 의미인지 포장을 했다는 의미인지 뭔지를 하여튼- 모르겠어. 그렇지만 해경이 그 뭐 검은 물체를 갖고 있죠. 조타시에서 나온. 예. 네. 그러니까 배가 뒤로 빠진 것이 이거와 관련된 거라고 확인되는 장면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포장 다 했어, 아니면 이거 확보했어, 아니면 숨겼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2사람이 뭔가를 그 물건 가지고 하고 배가 빠졌다가 그게 끝나자 다시 끝나자 돌아와서 다시 이 사람 돌아왔다. 탄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탄 다음에 이 배가 떠나는데 2사람 남겨놓고 떠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네. 조타수를 남기고 네. 똑같은 그 해경 하나 남기고 예, 이거, 예. 그 남은 사람들이 둘이서 조끼를 막 갈아입고 이 짓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물로 뛰어내렸더니 조끼가 열려있고 한 사람은 한 사람 네. 손에는 이게 들려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경 손에. 끼고 뛰어내렸는지 그 물건을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건을 갖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그 노란 그 팬더. 펜더에다가 넣으려고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지 하여튼 않습니다. 펜더와 같이 다 회수가 예, 갔다. 팬더와 구명조끼를 회수해 가죠. 해경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배에서 뭘 꺼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들키거나 적어도 해경과 선원 이외의 사람들한테 들키거나 예. 찍히길 원하지 않았어요. 각 헬기 그리고 도는 CN235가 계속 등대처럼 돌면서 계속 찍고 거기에 있으니까. 찍히길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배를 빼서 무슨 작업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마도 조타수와 그 해경이 아니었을까. 박혜경이라는 분은 박모 해경이요. 예, 의경은 아니고 해경 내에서의 직급이 그냥 실무자급입니까? 아, 아니면 상당히 고위급입니까? 경장. 경장이면 꽤 고위급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서 해경 손으로 1, 2, 3정으로. 1, 2, 3정으로 넘어가서 아마 무트로 몰래 꺼내 했을 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해경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급박한 순간에 구조를 해야 될 첫 급박한 번째로 한 순간에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애들을 구해야 되는 급박한 순간에 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들을 구하다가 이걸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건 겁니다. 해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원한테 가가지고
선원을 배에 싣는 것도 싣는 거지만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뭔가 배에서 꺼내서 가져갈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 전체에 해경이 공모하여서 그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얼핏 추정해보자면 배 항적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세월호에는 배 항적을 기록한 VDR이라고 그러나요? VDR? 예, VDR은. 근데 없다고는 공식적으로 그런 안 돼 기록 장치들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저 GPS 수신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제가 매뉴얼 읽어보니까 뭐 1시간 전까지인가 그 매뉴얼에 보니까 이게 메모리 카드가 있어갖고 GPS 수신된 게 이렇게 이 기록될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메모리 카드가 있다면 만약에 고의 침몰이라면 그 메모리 카드를 빨리 빼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록 장치인데 기록에 관련된 그런 카드나 어떤 것들을 기록, 뭐 항해일지, 뭐 어쨌든 사고와 관련된 밝히고 싶지 않은 나는- 어떤 뭐 기록물이나 장치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도 높은. 조타실에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걸 가지고 나왔겠죠. 혹은 뭐 우리가 국정원 연료소를 계속 얘기했는데 일정 정도 예, 뭐 그거와 관련된 자료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몰래 빼냈어요. 네. 몰래 빼내는 과정에 해경이 관여했어요. 그쵸. 오면서, 출동해서 오면서 뭐 서로 교신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교신이 없는 두 주체가 저렇게 손발이 딱딱 맞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오면서 서로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서로 플랜을 짰다고 봐야죠, 저건. 세월호에 도착한 해경 1, 2, 3정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것도 배에 떠있는 아이들. 근데 이렇게 해경과 선원이 공모하여 뭔가 물건을 꺼내고 그리고 그 물건을 꺼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공모하였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고 선원인 줄 알았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사실 이제 알려졌잖아. 예. 여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 재수사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최소한 해야죠. 그리고 제일 알고 싶은 게 그 지시자. 누가 지시했나? 어느 선을 지시한 거야? 해경 1, 2, 3정의 함정이야? 아니면 그 위에서 지시한 거야? 해경한테. 이거 굉장히 큰 덩어리가 하나가 나온 거죠. 이걸 다 넘기고 이걸 조사를 하죠. 네, 조사위원회에서. 특위에는 이미 예. 넘기기로 돼 있고요. 네. 특위위원들한테는 잘 설명도 하고 제가 편집기 앞에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이거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전체 그림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는 몰라도 여하간 배에서 뭐 꺼내가지고 자기들 실어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배를 넣었다 뺐다도 했고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몰랐다 우리는 뻔히 알 수 있는 정부가 그냥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김감독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밥 잘 먹고 운전 조심하고 있어요. 밥 잘 먹고 운전 덤프 트럭 보면 조심하고 피하고. 문단속 잘하고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펀딩 참여해 주시고요. 이 1, 2, 3정 뿐만 아니라 세월호 전체 퍼즐들이 다 맞춰질 때까지 김 감독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